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가족의 배신,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잃어버린 세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수의 손끝이 잉크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28회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오빠, 오늘도 늦게 끝나네요. 문 앞에 서 있던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이 좀 밀렸어. 너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오빠가 걱정돼서요. 미정은 언제나 그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성수가 어린 그녀를 키우느라 결혼도 미루고 살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수의 가슴 한편에는 늘 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21살 차이 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랬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정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쇄소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종이 인쇄물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죠. 성수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제가 좋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좋은 사람, 투자자요. 인쇄소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성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같은 작은 인쇄소에? 제가 부탁했거든요. 오빠를 도와달라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미정아, 그런 일은. 오빠 믿어보세요. 전 오빠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하다니. 며칠 후 미정이 한 남자와 함께 인쇄소에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성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성수 사장님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성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 남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니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하죠. 서류 작업이요? 소유권 이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투자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는 일이었지만 미정이 옆에서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그날 밤 성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빠, 저도 다 확인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미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성수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생각해준 미정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성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일주일 후 성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인쇄소와 집 모두 한미정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성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럴 리가, 미정이가 그럴 리가. 성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죠. 미정아, 미정아. 성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수는 돌아봤어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오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빠도 그래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성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톡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오빠. 미정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성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수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성수의 뺨을 스쳤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15년이 흘렀어요. 성수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 난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웠거든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 기름때는 이제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지. 성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어요. 48살.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성수는 낡은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그래야 하루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박스 좀 가져가세요. 편의점 사장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성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말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자신의 목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레가 가득 찼어요. 성수는 폐지 수거 업체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며 걷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전자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대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여성 기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성수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이름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한미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형 화면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미정이었어요. 안 될 거야. 성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 알던 그 미정이었어요. 15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출판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미정이 우아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성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성공 비결이 뭔가요? 가족의 도움이 컸어요. 특히 오빠가. 성수는 숨을 멈췄어요. 혹시 미정이 자신 이야기를 할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정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응원해 줬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성수의 존재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현재 출판사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직원만 200명이 넘어요. 올해 매출도 작년보다 30% 늘었고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성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0명의 직원, 30% 늘어난 매출. 그 모든 게 자신의 인쇄소와 집을 팔아서 시작된 거였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미정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고요. 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망에 가득 찬 그 눈빛을 보니 성수의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미정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혼자 힘으로. 그 말에 성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수레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레를 다시 잡았어요. 화면에서는 여전히 미정의 웃는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성수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동생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조차 지워버린 거예요. 성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프게 울렸어요. 그날 밤 성수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 벽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예전보다 더 크게 번져 있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성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정의 인터뷰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환한 웃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말이요. 더 이상은 안 돼. 성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재킷을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낡은 것이었지만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거든요. 미정아, 이제 끝내자. 성수는 중얼거리며 고시원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의 출판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주소를 손에 적어 들고 있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성수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15년 만에 미정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성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원망의 말부터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정이 그리웠습니다. 출판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성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래 출판사라는 간판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크게 됐구나. 성수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성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미정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가족이에요. 경비원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성수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네, 오빠입니다. 성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오빠예요. 전화라도 해주세요. 성수는 간절하게 붙어요. 경비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표실입니까? 아래 로비에 한미정 대표님의 오빠라고 하시는 분이. 성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정이 뭐라고 할까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직접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성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미정이 나타났어요. 성수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미정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한성수 씨죠. 미정이 말했어요. 성수가 아니라 한성수 씨라고 했습니다. 성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미정아,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미정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성수는 미정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체면이 깎이는 걸 싫어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나는 내 오빠야. 미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전 한성수 씨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성수는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들리지 않았나요? 전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성수는 미정을 올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동생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다니. 미정아,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 기억해. 기억하지 않아요. 미정은 단칼에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민폐예요. 민폐라는 말에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민폐라고? 네, 민폐예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미정은 돌아서려 했어요. 성수는 급히 일어나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놓으세요. 미정이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주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성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나가십시오. 경비원들이 성수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수는 필사적으로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하지만 미정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미정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성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렸던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이야. 성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성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어요. 그렇게 성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온몸이 뻐근했어요. 출판사 앞에서 쓰러진 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수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성수는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지우입니다. 기자예요. 지우가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OBS 뉴스 사회부 기자 윤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라고요? 성수는 당황했어요. 왜 기자가 자신 옆에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병원까지 모셔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성수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죠? 사실은 지우가 잠깐 망설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성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성공한 여성 CEO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미정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미정 대표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지우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설명했어요. 출판사 설립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리고 15년 전 부동산 거래 기록도 수상했고요. 성수는 숨을 멈췄어요. 지우가 말하는 건 분명 자신의 인쇄소와 집 이야기였습니다. 더 조사하다 보니 한성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한미정 대표의 오빠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를 네, 우연히 출판사 앞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혹시나 했죠.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정말 한성수 씨였어요. 성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미정 대표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지우의 질문에 성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우시면 천천히 해도 돼요. 지우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성수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성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는 제 유일한 동생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키웠거든요. 21살 차이였는데 성수는 과거를 돌이키며 말했어요. 지우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어요. 미정이 때문에 그 아이가 대학까지 마칠 때까지 기다렸죠. 힘드셨겠어요. 지우가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미정이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쇄소가 어려워졌던 일, 미정이 투자자를 데려온 일,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일까지. 지우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증거 같은 건 남아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미정의 명의로 넘어갔거든요. 성수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지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미 부동산 거래 기록은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계약서, 사본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제가 취재하는 동안 여러 자료를 모았거든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정의 때문입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성수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싸워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미정 대표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맞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지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출판사 내부 정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렵겠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퇴원부터 하시죠.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 성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동반자가 생겼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성수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어요. 지우가 건네준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봤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성수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성수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목적지는 출판사 근처의 작은 책방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우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월세가 싸고 미정의 회사를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했거든요. 책방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구부정한 등과 두꺼운 안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방을 빌리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작은 책방을 운영해보고 싶어서요. 성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짜 목적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수의 간절한 눈빛을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책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맡겨보죠. 성수는 고마웠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책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낡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작은 창문을 통해 출판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완벽해. 성수는 만족했어요. 여기서라면 미정의 회사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지우가 책방을 찾아왔어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세요? 지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성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게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요? 지우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성수는 긴장했습니다. 우선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미정의 출판사 조직도가 나와 있었어요. 각 부서별 직원 명단과 담당 업무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기자의 힘이죠.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성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누구세요? 미정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친구예요.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접촉해 볼 만하겠네요. 하지만 15년이 지났는데 기억할까요? 성수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해볼 만해요. 사람들은 어린 시절 기억을 잘못 잊거든요. 다음 날부터 성수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책방지기처럼 앉아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출판사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정의 생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CEO였습니다. 하지만 성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이 빼앗은 걸로 저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니. 성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계획이 중요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수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정이 한 남자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성수는 급히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미정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중년 남자예요. 정장을 입고 있고. 성수가 남자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지우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성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지우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정체를 알아냈어요.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예요? 부동산 브로커예요. 그런데 과거에 불법 거래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성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혹시 내 15년 전 선생님 재산을 빼앗을 때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지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영희 씨에게 접촉해봐야겠어요. 성수는 긴장했어요. 미정의 친구였던 영희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희 씨에게는 선생님이 미정이 오빠라는 걸 어필해야 해요. 성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다시 과거를 들춰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지우의 격려에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성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영희를 만나서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출판사 건물의 불빛이 보였어요. 미정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성수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성수는 작은 출판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진실 출판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지우의 기사가 세상에 나온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미정의 불법 재산 취득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성수에게 정당한 배상을 명령했어요. 출판사도 결국 문을 닫았고 미정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복수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선생님, 이 원고 어떠세요? 지우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이제는 성수의 동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네요. 진실한 이야기예요. 성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손에 들린 원고는 어떤 할머니가 쓴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출판사 색깔에 맞는 것 같아요. 지우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진실 출판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곳이었거든요. 며칠 전 성수는 교도소에 있는 미정을 만나러 갔었어요. 철창 너머로 본 미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한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미정아. 성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왜 그랬어? 성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택한 거죠.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가 해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였어요. 성수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용서해 주실 건가요? 미정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성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유일한 동생이야. 그 말에 미정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성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예전 고시원에서 보던 회색 건물들과는 달라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성수는 오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수의 사연은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김영희는 결국 미정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되어 주었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미정이가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회 갈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만 한대요. 성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때 출판사 문이 열렸어요.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고 투고하러 왔어요. 여자는 수줍게 말했어요. 성수는 친근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세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여자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성수는 그 모습에서 옛날 자신을 봤습니다. 들려주세요. 성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여자는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진실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지우가 먼저 퇴근했어요. 성수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정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성수가 안고 있는 꼬마 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성수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자. 그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니까요. 성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수처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성수가 그랬듯이요.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한 것은 용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상에는 성수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성수에게 지우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 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